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풍화가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풍화가인계의 개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가인계는 아래는 불이 있습니다. 위에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위는 바람이 있고 아래는 불이 있습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고 진리를 의미하고 밝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늘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오손풍이라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쁠 태자죠. 기쁨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주역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곳에도 바람은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는 입야라, 들입자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의미한다. 그래서 위는 하늘의 섭리를 의미하고 기쁨을 나타내는 풍이고 아래는 밝음이요 태양이고 진리고 자리 잡는 걸 나타내고 있는 불, 화입니다. 그래서 풍화 가인계입니다. 이 가인계라고 하는 것은 집가자 사람인자라 일반적인으로는 집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집사람이라고 하면은 안주인을 집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화 가인계에서의 가인이라는 것은 안주인의 집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가자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조직체의 최소한 조직체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보고 말하고 그 구성원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확대된 개념을 국가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아져 가지고 가족이 많아져서 친족을 이루고 친족이 많아져서 시족을 이루고 시족들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지역사회가 국가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정이라는 말이 더 유효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관이 국가 간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의 확대된 개념을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확대된 개념이 바로 국가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기준을 저희들은 효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그런 효를 통해서 가족이 국가로 확대됐을 때는 효를 통해 가지고 충을 다하는 거죠. 충성할 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효를 통해서 충을 배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효라는 걸 통해서 충을 배우고 가정에서는 집안의 제일 어른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고 나라의 제일 어른이요 나라의 아버지는 왕이고 나라의 엄마는 왕으로 본 거죠.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 부부를. 그래서 효를 통해서 충을 배우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끼리, 특히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들끼리 공경할 제자입니다. 서로를 공경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최초의 사회생활은 이 가족도 하나의 사회로 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로 봤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최초의 집단이요, 최소한의 집단이 가족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하나의 구성원이 형제, 자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는 효를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걸 배우고 또 형제 간에 서로 공경하는 것, 최초의 사회생활이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타인과의 최초의 관계, 물론 형제가 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 이외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형이고 아우고 자매지간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먹을 게 전부 다 내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생기고 보면 형제랑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형제간하고의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공경할 제자, 형제간을 공경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걸 배운다. 그래서 공자가 효제충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효를 통해서 충을 배우고 형제 간에 서로 공경하는 제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교류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어떤 예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확대된 개념을 국가로 받고 효를 통해서 충을 배우고 형제 간의 공경함을 통해서 타인과의 신뢰감을 주고받는 대인관계의 어떤 기준을, 예의를, 예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인 이 가족의 구성원, 이 가족의 구성원, 이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 사람을 가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부모, 정조 부모, 또 자식, 손자, 정손자 이런 확대 가족이라고 이제 해도 되겠죠. 그런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화 가인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괴상으로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자리 잡을 이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가족이 확대돼서 국가가 되고 가족의 윤리가 곧 국가의 윤리로 확대되었다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풍화가인께의 요지와 계사단사를 통해서 또 이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화가인께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가인께의 요지의 첫 번째는 계명이죠. 그래서 풍화가인께로 읽게 된 것은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불입니다. 그래서 풍화가인께입니다. 두 번째는 괴입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 가족, 가정의 구성원 전체,
그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어떤 예법, 가정 지도죠. 그 전체적인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고 부부 지도가 군자 지도고, 자,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그 내용이 공자가 말한 공자의 정명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의 정명사상으로 가지고 가족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듯이 사회에 나가서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예를 지키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세계, 또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공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가인께의 단사의 내용이 공자의 정명사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인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사에 가서 정명사상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 어짐인이지 않습니까? 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족의 구성원이 맡은 바의 역할을 다해야 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께라는 것이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 가족이 확대된 것이 국가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 간이 국가 간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밖에 나가서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바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예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공자의 주장이 바로 바를 정자, 이름 명자,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화가인께의 단사가 공자의 정명사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사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쾌습니다. 쾌의 차례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명의께를, 지하 명의께를 공부했습니다. 발금이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발금이 상했습니다. 발금이 상했다는 것은 암흑천지의 세상이요 무질서요, 자, 난세를 뜻하는데 그 암흑천지와 무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했던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했던 명의께입니다. 지하 명의께죠. 그래서 명의라고 하는 것은, 자, 발금이 상한 걸 보고 말하고, 발금이 상하게 되면, 발금이 상하게 되고 날개를 늘어뜨리게 되고 또 지혜를 갖다가 다치게 되고 이러면 인사적인 표현으로 다친 사람, 상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때가 되면 집으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께 다음에 공자께서는 가인께를 뒀다, 석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상할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상함이고, 그래서 밖에서 상함이 있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명의께 다음에 가인께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시면, 네 번째는 풍화가인께의 계상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화가인께는 위에는 오손풍이죠. 그래서 위는 겸손할 손자 바람풍자, 하늘의 섭리를 의미하는 바람이고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불이라 밝음이죠. 하늘의 섭리로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섭리로 이렇게 밝히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진리와 밝음, 태양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가정을 밝게 하고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나라를 밝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화 가인께다. 개상으로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풍화 가인께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풍화 가인께의 주된 내용이 가족이 국가로 확대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지로 와가지고는 자, 계명과 계의와 계서와 계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풍화가인께에서 말하고 있는 계사와 단사를 통해 가지고 풍화가인께의 의미가 어떤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사입니다. 가인은 이 여정 하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가자 사람인자라, 그래서 자,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집의 집 사람인데, 그 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보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 맡은 바에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와 역할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인은, 집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체의 구성원들은 이 여정 하나니라. 이로울 이자 여자 여자 곧을 정자입니다. 주역에서 여자 여자는 군자를 의미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자는 발라야 이롭다는 것은 군자는 밝아야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까 부부지도가 군자지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될 예를 다 지키면 군자겠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자 안에는 군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집 안에 들어있는 여자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군자들은 발라야 이롭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인 건가를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사 읽어보겠습니다. 단알, 가인은 자, 여정이 혼애하고 남이 정이 호애하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여자나 특정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를 다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인과 군자를 다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녀정이 천지지대이야이라 가인이 유응군언하니 부모지위야이라 부부, 자자, 형령, 제제, 부부 이 가도 정하리니 정가이 천하 정일이라. 그래서 가인은 이 여정이라고 하는 계사의 뜻을 설명을 하고 그 끝에 공자의 정명사상으로 가지고 가인 지도가 어떤 것이고 부부 지도가 어떤 것이며 군자 지도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가인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전체, 구성원의 사람들은 그 가족의 구성원의 절반은 남자일 테고 절반은 여자겠죠. 그래서 여정이 혼애하고, 그래서 여자 발을 정자 자리 위자입니다.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남정이 호애하니 남자는 바깥에서 자리를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역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는 여자와 사내남자를 인간사로 표현을 한다면 바깥에 가서 활동을 했던 건 남자고 안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은 여자겠죠. 그래서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자리를 갖다가 바르게 하니 남녀 정이 남자와 여자가 바름이 성인과 군자가 바름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가 바름이 남자와 여자의 바름이 천지지 대이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뜻이라고. 큰 대자 뜻이자입니다. 이러니까 사내남자는 성인을 상징을 해서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성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간에서 실천하는 건 군자라 그 군자가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군자의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인과 군자의 발음인데 앞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성인은 바깥에서 자리를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남자와 여자의 의미로서 국한된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사내남자는 성인을 보고 말하고 지아비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엄이 부자, 며느리 부자, 여자는 군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정이 성인과 군자의 발음이 남자와 여자의 발음이 천지지대이제라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지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녀정의 남녀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대로 남자와 여자의 국한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성인과 군자의 발음을 보고 말하고 하늘천을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성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군자죠. 또 하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건 땅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중천근계에서 하고 또 제사상편 제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지대시죠. 장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고 주관할 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자, 그리고 곤작성물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지을 작자인데 담당할 작자입니다. 담당하는 것이 땅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죠. 금과 곤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사계절을 시작하고 큰 것을 시작하는 것은 하늘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건 땅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의 분담입니다. 물론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군자라 성인과 군자는 수직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은 역할의 분담의 성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시작을 해도 땅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고 땅이 있어도 하늘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곤이 있어서 만물을 갖다가 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의 분담입니다. 역할의 분담.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의 역할의 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역할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의 자리에 가면 양의 역할을 강건하게 수행을 하고 음의 자리에 가면
음의 역할을 유순하게 행하는 것이지 음양의 역할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할의 분담이다. 자,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남을 보좌해야 되는 유순한 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전체를 책임지는 강건함을 발휘해야 되는 양의 자리에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의 자리로 가면 양의 역할을 하고 음의 자리로 가면 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예를 다하는 것이고, 예를 바탕으로 질서를 확립해서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역할의 분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지위에 따른 역할, 국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르는 역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게 바로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가인은 여정이 혼애하고 남이 정이 호애하니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유순한 자리에 갔을 때는 유순하게 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지 않습니까? 강건하게 움직이니까 바깥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양의 역할을 맡았을 때는 강건하게 바르게 역할을 수행하고 남녀 정의, 그러한 음양의 발음이 남녀의 발음이 성인과 군자의 발음이 천지지대이제다.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래서 여기에다가 공자께서 말미에다가 공자의 정명사상에 대한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사람들을 가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엄 군은 하니, 음알름자에다가 군자입니다. 자, 엄한 군자가 있다라고 하니 그 말입니다. 엄한 군자가 있다라고 하니 그 엄한 군자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면 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한 임금이 아니고 엄한 군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한 군자가 있다라고 하니 부모 지위야인이라. 부모를 잃은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것이다. 아버지도 군자요, 어머니도 군자입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인들은 전부 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지도가 군자지도요, 부부지도가 군자지도다. 그래서 지아비도 지어미도 다 군자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풍화가인계에서는 가족 안에서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뜻을 수행하는 거라 전부 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유엉군언하니, 그래서 집사람이 유엉군언하니 엄한 군자가 있다라고 하니, 엄한 군자가 있다라고 하니 부모 지위야라. 부모를 잃은 것이다. 인사적으로도 저희들 부모님들은 오로지 자애롭기만 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성인 지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 지도를 잃었을 때와 잃지 않았을 때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화가인계에서. 그래서 엄한 군자 엄군은 바로 부모다. 그래서 엄하면서 엄격하면서 자애로웠던 것이 저희들 부모님이었다.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부모의 역할은 바로 첫 번째는 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애로운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자자, 형령, 제재입니다.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애비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 애비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자식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이면 형다워야 되고 동생이면 동생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자식도 형도 아우도 이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이 사회구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을 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위에는 반드시 마땅히 행하여야 될 역할이 따르겠죠. 그래서 부부, 자자, 형령, 제재, 또 지아비 부자입니다.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답습니다. 지아비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어미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낙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이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위에는 모두 다 역할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 가족이 확대된 국가로 확대됐을 때도 국가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동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자의 주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가도정하리니 가도가 바르다고 하리니 정가이 천하 정야 일이라 바를 정자 집가 짜지 않습니까? 집이 바르게 되고 가정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정해진다. 천하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해져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백성은 백성답고 가정으로는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내가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전부 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번영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구체적인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 자로편에 자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제자들하고 위나라 국경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로가 묻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령공이 선생님께 함께 정치를 하자고 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반드시 필자입니다. 있기야자. 그래서 반드시 정명야라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임금은 임금답게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하고 애비는 애비답게 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하고 자기가 맡은 바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필야 정명야라 여기서 바를 정자 이름 명자 정명이라는 말이 논어 자로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논어 안연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정치라는 건 어떤 거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정자, 놈자자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정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치, 정자, 정야라.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정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은 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운 게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안연편에서 개강자가 물어봅니다. 정치라는 건 어떤 것인가? 정치라는 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또 단사의 후반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정으로 갔을 때는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엄이는 지엄이다울 때 이렇게 역할 수행을 잘 한다면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잘 한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맡은 바의 역할을 다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질서가 확립되고 예가 확립되어서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이 대동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들 다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이름을 바르게 하는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지엄이는 지엄이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다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의 역할, 이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예도의 자, 예가 확립이 되고 또 예로서 질서가 확립되고 예로서 질서가 확립이 되면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대동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치까지 정자는 정야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리고 자로가 물었을 때 위룡공이 함께 정치를 하자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냐고 바로 자 필야 정명야라.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공자의 정명사상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저희들이 풍화가인께를 읽어 나가는 데는 풍화가인께의 단사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족이 학대된 것이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부부 자자 형령 제제 부부 이 가도정하리니 이래서 가족의 구성은 전부 다가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군자의 역할을 다 한다면 가정의 도가 바르게 되고 가정의 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집이 바르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가이 바를 정자 직가자 집이 바르게 되면
천하정야일이라 천하가 바르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천하가 바르게 정해짐으로써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공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되는 정명사상을 내용으로 풍화 가인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군자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 가족 안에 있는 군자입니다. 자, 그 역할 수행을 잘 하는 것이 확대되면 국가가 되어서 국가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가정이 바르게 되듯이 국가가 바르게 되고, 국가가 바르게 되듯이 가정이 바르게 돼서 국가가 축소된 개념이 가족이고,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국가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효사상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효사상이 아니고 효충사상입니다. 효를 통해서 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효충사상이라고 하시는 게 맞은 단어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상사로 가겠습니다. 대상사는 상활, 풍자 화출이 가인이니 군자는 이하야 은유 무리 행 유황 하나니라. 자, 상에서 이르기를 바람풍자 뭐뭐로부터의 자자입니다. 불화자고 날출자죠. 그래서 자, 바람이 불에서 나온 것이 가인이다. 바람이 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 가인이니 여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람이 불에서 나왔다는 것은 밝은 진리에서, 태양에서 하늘의 섭리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드러났고 하늘의 섭리로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저희들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자, 풍자 화출이 가인이니 군자는 이하야.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은유물이 행유황 하나니라.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은유물의 첫 번째 글자는 말씀 은입니다.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뒷구절의 첫 글자는 행할 행자입니다. 은행입니다. 주역에서 말과 행동을 상가하고 또 상가하는 데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역개사 상편 8장에서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자, 성인지도를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인지도와 의논해서 행동을 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려면 말하기 전에 성인지도를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성인지도와 의논해서 행동해라. 개사상편 8장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은유물하고, 말은 있을 유자 만물물자입니다. 말에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말에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결실 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행유황이라, 행함에는, 행동하는 데는, 행함에는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엄이의 역할이면 항상됨이 있어야 되고, 지아비의 역할이면 항상됨이 있어야 되고, 애비의 역할에 항상됨이 있어야 되고, 자식의 역할에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군자는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맡은 바의 역할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데는 결실 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하는 데는 항상 항자지 않습니까? 오래 가야 된다는 뜻이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오래 가야 된다는 게 항상 항입니다. 주역의 하경의 첫 번째가 택산 함께였지 않습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택산 함께였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32번째 괴인 내풍 함께에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오래 가야 된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오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항도지 않습니까? 그 항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실천 결실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데는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족의 구성원 안에서 내가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말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풍화가인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풍화가인계의 전체적인 의미와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풍화가인계를 설명을 하면서 공자의 정명사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맡은 바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맡은 바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분자가 되어야 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비의 지위에서는 애비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지위에서는 자식의 역할을 하고 지아비의 역할에서는 지아비의 역할을 바르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도가 바르게 되고 집이 바르게 되고 천하가 바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확대된 개념이 국가라. 가족이 바르게 되면 곧바로 국가가 바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한 풍화가인계와 공자의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풍화가인계의 육효사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풍화가인계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또 공자의 정명사상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